네, 비워야 채운다. 참 잘 아는데 실행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종목들, 종목 백화점처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워내야 되는 건가요? 그나마 제가 시즌 1 할 때는 제가 방송에서 매일같이 이제 종목 늘리지 마라라는 잔소리를 매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그래도 이제 저를 매일 보시면서 종목 숫자는 나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네. 어제 뭐 상담을 좀 진행해 보니까 저 없는 동안에 이제 조금 나침반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이거 담고 저거 담고 하시다가 예. 뭐 종목이 어제는 일단 40개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40개. 예, 시즌 1 때는 70개까지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우리가 비행을 시작하면 순항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 들어서 네. 일단 제가 당분간은 좀 이런 좀 포트 점검, 포트 정리 쪽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시황 얘기나 종목 얘기는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가 많이 좀 엉켜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실타래를 좀 풀어놓고 나서 또 이제 비행을 시작을 해야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포트 점검을 좀 하는 그럼 물론 제가 또 신청을 하시면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들 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요령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 예,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건 뭐 분명한 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줄여놓고 좀 가볍게 해놓고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도 좀 가지고 계셔야 제 정규 포트나 이런 종목들도 따라오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무엇보다 제 철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나의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야 이게 업이니까 뭐 주식이 제 일상을 방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뭐 속된 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시잖아요. 다 이제 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때문에 그 일이 안 돼 버리고 내 일상이 어그러져 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 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매일 뭐 주식 시세를 보고 계신다든지 그죠? 심지어 뭐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인데 한참 바쁜 점심시간에 매매를 하고 계신다. 그런 분들 많죠. 얼마나 이게 사실. 비극적인 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기본적인 철학은 주식이 나의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뭐 보유해 놓고도 충분히 뭐 내가 할 일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포트를 또 꾸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런 이런 의미에서 일단 포트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종목이 막 있잖아요. 계좌 네. 안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요령을 먼저 좀 네. 말씀을 좀 요령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죠. 전해주시죠.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네. 요거는 제가 공통적인 질문인데 이제 우리 신민영 아나운서님께도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영 아나운서가 저 표에 나오는 저런 종목을 쫙 갖고 있다고 칠게요. 자, A, B, C, D, E, F, G, H, I 하면 종목이 한 9개 되네요. 그죠? 예. 9개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내가 좀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저 종목 중에서 네. 하나를 좀 팔아야 돼요. 그럼 어느 거 파시겠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놓은 비중이 아니라 거를 저 수익률인데 잘못 나왔네요. 수익률이에요. 저거 수익률입니다. 비중이 아니고 예, 수익률이라고 저 수익률입니다. 하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난 거를 좀 먼저 정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저 중에 하나를 꼭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A를 팔죠. 그죠? 그렇죠. A를 팔죠. 근데 저는 뭘 팔까요? 저라면. 전문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I를 팔아요. 아이를 팔아요? 예, 예, I를 팔아요. 의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A를 팔든 I를 팔든 여러분들 계좌 평가액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그죠? 똑같죠? 계좌의 전체 평가액이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돈 필요해서 뭘 팔아. 그러면 A를 팔면 기분은 일단 좋아요. 저거는 일단 속된 말로 먹고 팔았으니까. 그죠? 네. 먹고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오류가 뭐냐면 네. 자, A, B, C, D까지는요. 내가 저 종목을 샀을 때 수익이 났잖아요. 이것은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샀어. 근데 A, B, C, D는 내 판단이 맞은 거야. 그죠? 그럼 네. 내 판단이 맞은 종목을 그렇게 섣불리 매도를 한다? 조금, 그죠? 저런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네. 거꾸로 FGHI로 가게 되면
이를테면 저 종목은 똑같잖아요. 내가 저 종목을 지금 사면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거꾸로 빠져요. 네. 빠지면은 내 판단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볼 때 I는 내 판단이 가장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미스테이크.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로 따지면 저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손절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접근한다 이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그 포트에서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종목을 정리할 때 저 같으면 이제 수익이 가장 안 좋은 순으로 팝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요 이제 기준을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내 계좌에 종목이 한 20개 있다 이랬을 때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기계적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안 좋은 순으로 정리하는 게 예, 제일 제가 볼 땐 맞다. 그러면 또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좌 평가액은 변함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난 종목, 그러니까 내 계좌의 지금 현재 평가액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칠게요. 네. 저걸 다 포함해서. 근데 A를 팔아도 내 평가액은 1억이고 저기 I를 팔아도 내 계좌의 평가액은 1억이다. 그러니까 계좌의 수익률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런 종목들도 궁극적으로는 5개 이내로 조금 최소화하시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뭐 이제 줄여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의 이제 정규 포트의 엔트리가 5개니까 5개까지 이제 줄였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때부터는 좀 사후 관리는 한결 좀 편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요령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내 계좌에 종목이 이제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종목도, 그러니까 아까 그 앞선 표에서 보면 A, B, C, D, E까지가 남겠죠. 네. 그죠? E는 이제 지금 막 산 뭐 0% 그런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럼 그것도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5개의 종목으로 자, 압축을 시청자 시켰을 여러분들이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음. 그러니까 먹을 때 조금 먹고, 물릴 때 왕창, 네.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예. 먹을 때 조금 먹고, 물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린 종목만 계좌에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저렇게 해갖고 A, B, C, D, E까지 저렇게 종목을 줄여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나쁘지 않은 종목들만 남은 거잖아요. 다음 표가 나오면 좋은데요. 그게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 돼요. 나오네요. 자, 그럼 저렇게 A, B, C, D, 이 5종목을 놔뒀다고 칠게요.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퍼스트 클래스 시즌 1을 할 때 한번 딱 편입을 해가지고 추세를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 예를 들면 PI 첨단 소재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일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내 판단이 맞은 거니까 최대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이 시점에 매수를 했는데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거꾸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려야 되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5% 정도,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7% 정도가 하락을 한다면 전 기계적으로 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종목을 끼워 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다 오르는 종목들만 남게 되는 거고, 네. 그것이 바로 퍼스트 클래스가 추구하는 정규 포트폴리오에서의 계좌 수익률 극대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고 포트 종목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론으로는 알기가 좀 쉬운데 이게 말처럼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매일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라도 해드리니까 좀 이제 덜 하신 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또 약간 좀 느슨해진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네. 그거는 좀 바짝 좀 조일 좀 생각인데, 네. 자, 요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손절이라는 것은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그러나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된다. 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샀는데 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5%가 빠졌다. 그럼 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5%가 빠지면 9,5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9,500원에서 다시 10,000원까지 돌아오려면 5.26%가 올라야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면 그냥 5% 오르면 그냥 본전까지 돌아온다가 딱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죠. 네. 마이너스 10%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10,000원에 이 주식을 샀는데 9,000원이 됐어요. 그럼 10%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이 다시 10,000원이 되려면 11.1% 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손절을 하시게 되면 저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또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0%, 30%, 40%, 심지어 50%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이 굉장히 벌어진다 이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훨씬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토막이 나면은 그 주식이 본전이 되려면 더블이 올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작은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절대 우리가 크게 물리면 안 된다라는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제 치킨 이벤트 당첨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네. 성함을 공개해도 되나요? 성함으로. 아, 네. 예. 성함은 성민정님이시고 뒷번호 네. 8411번님. 어제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네. 어떤 분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뭐 가장 그래도 좀 사연이 있으신 분을 선정을 좀 했고요. 자, 오늘도 이제 포트 점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치킨 또 당첨자도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 계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쿠폰 당첨자님 성민조님은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